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영가들이 보인다면 그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영가들은 어떤 것들에 관심을 보일까요? 정말 기가 센 사람에겐 영가들이 붙지 않고 영가들이 알아서 먼저 도망칠까요? 이번 이야기는 미모의 똥차댕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미모의 똥차댕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미모의 똥차댕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이전에 말씀드린 귀신 보는 제 친척 동생에 대한 이야기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이야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여느 날과 같이 동생이랑 톡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어젯밤에 할아버지랑 큰할아버지가 오셨다가 가셨다고. 동생이 어려서 몸이 많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큰할아버지랑 할아버지의 그 동생 사랑이 정말 지극하셨어요. 저 보는 데서 동생한테만 용돈을 주신다든지 그 정도. 정말 동생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셨던 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그 말을 할 땐 두 분 모두 돌아가시고 한참이 지났을 텐데, 그런데 그 두 분이 동생에게 다녀가셨다는 거죠. 동생은 덤덤하게 말을 이어나갔어요. 지난밤에 한참 자고 있는데 누군가 거실 창밖을 톡톡 두드리더래요. 동생은 그 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을 떴고요. 그때 동생이 자는 곳, 집에서 맨 꼭대기층이에요. 그런데 창문 밖에서 문 좀 열어봐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동생은 그 목소리가 꼭 돌아가신 할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무 의심 없이 거실 창문을 열었는데 성인 남자 크기의 안개 덩어리 2개가요. 창문을 통해 쓱 넘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둘은 동생 곁에 멈춰 서서는요. 계속 투닥거리더래요. 둘이 웅얼거리는 소리는 정확하지 않아서요. 무슨 대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둘이 투닥거리면서 다투는 것 같기도 하고 툴툴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대충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생은 직감적으로 할아버지랑 큰할아버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러고는 뭔가 할아버지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기분을 느끼면서 그냥 스르르 다시 좀 전처럼 잠이 들었고요. 제가 물어봤죠. 얼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들인지 아냐고.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그냥 알겠더라고. 그건 확실히 할아버지들이라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동생은 할아버지들을 보고 난 뒤부터요. 이상한 안개 같은 것들이 보여도 겁내지 않게 됐다고 그래요. 할아버지들이 지켜주고 있으니 자기한테는 해가 없을 거라는 그런 묘한 확신이 들더라는 거죠. 아무튼 점점 그 안개 덩어리들이 포진한 일상을 동생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그 뒤 일주일 정도 지나고 청도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요. 큰아버지 가족하고 저희 가족하고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여름 휴가 겸 비어있던 할머니 댁도 한번 정돈하고 오자는 거였죠. 요즘 깡시골 접하기 힘들잖아요. 저희 할머니 댁은 편의점 하나 없는 완전 깡시골이에요. 그리고 그 집은 1년 전에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는 그 뒤로 계속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집에 너무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집 정돈 겸 할머니 모시고 가볼 겸 겸사겸사 가족여행을 잡았던 거죠. 참고로 할머니 댁 동네 분위기는 뭐랄까 일반인이 느끼기에도 귀신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마을 초입에 저수지가 있는데요. 한밤중이 되면 거기에 물 한 개가 살짝 끼고, 그리고 근처엔 가로등 하나 없어서요. 저녁쯤에 보면 저수지 물도 시커멓게 보이고 물속에서 뭐 하나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오히려 뭐가 나오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 그리고 마을 자체가 산에 둘러싸인 골짜기 마을이라서요.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해가 지려나 보다 하고 폰만 잡으면 어두워지는 데다가요. 그 산 아래에 중간중간에 묘지가 있고 집들도 띄엄띄엄 있어서 인적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우리 할머니 댁은 바로 산 아래라서요. 집 뒤쪽은 낮에도 좀 어둑어둑해요. 실제로 동생은 어릴 적에요. 마을 당산나무에서 귀신을 보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 무렵 동생과 전 그 안개 덩어리를 귀신으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할머니 댁에서의 조우를 굉장히 기대했죠.
참고로 이때는 동생한테 귀신이 보인다는 그런 사실은요, 혹시나 모를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 저랑 동생만 알고 있기로 했어요. 동생네 가족은 금요일에 아예 휴가를 쓰고 할머니 모시고 먼저 출발을 했고요. 저희 가족은 다음날 토요일 새벽에 출발을 해서 토요일에 모두 만났고, 토요일에 도착하고 나서 동생한테 들은 이야기들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일단 그 동네 자체에 귀신이 많대요. 우리 짐작과는 다르게 저수지 쪽에는 귀신이 하나도 없고, 할머니 댁에 도착해서 거실에 들어갔더니 안개가 낀 것처럼 거실이 뿌옇더라한 거예요. 그만큼 귀신들이 꽉꽉 차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까 마치 사람들을 구경하려는 것처럼 우르르 사람 쪽으로 몰려들더니 조금 지나니까 다들 흩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창고 방으로도 들어가고 주방 창문으로도 나가고 거실 거울로도 들어가고. 물론 동생은 안 보이는 척 태연하게 행동했는데 이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귀신들이 쪼르륵 침대랑 벽 사이 그 틈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때 그쪽으로 많은 귀신들이 우르르 들어가니까 이 느낌이 이상해서 침대를 정리했다는데요.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틈에 깨진 거울이 있더래요. 나중에 제가 침대에 누워서 뭐 좀 하려는데 동생이 벽 쪽으로 눕지 말라고 침대에 걸터 앉으라는 그런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땐 저도 싸대요. 그리고 귀신들이 사람들 기운에 도망가는 건지 아님 사람을 그냥 피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귀신들이 몰리는 곳들이 확실히 창고, 가구 틈, 그늘진 곳, 거울 이런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사람이 지나가면 궁금하다는 듯이 어느 정도 쪼르륵 따라다니고, 그러다 새로운 사람이 지나가면 주변에 있던 귀신들이 몰려와서는 그 사람 주변에 둘러붙었다가 다시 흩어지고. 그리고 동생 말이 저희 어머니가 기가 세긴 센가 보다고, 어머니가 가면 귀신들이 막 도망간다고 그래요. 확실히 기가 센 사람들은요 따로 그 기운이라는 게 있긴 있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선 저희 어머니 주변만 깨끗하대요. 심지어 어머니가 귀신이 많은 곳으로 가면요 귀신들이 도망간다고 그래요. 여튼 온 가족이 나서서 1년 정도 비어있던 집을 정리했어요. 동생이랑 큰아버지가 마당에 웃자란 풀을 정리하는데, 그때 큰아버지가 예초기를 사용하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예초기가 자꾸 됐다 안 됐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동생한테 들으니까요, 예초기가 돌아가면 차 밑에 있던 귀신 하나가 나와서는요 예초기에 가서 장난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꺼졌다 켜졌다 그런 거라고. 그거 절대 고장 아니라고. 그러면서 동생이 예초기를 돌렸거든요. 그때 예초기는 동생 말처럼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쌩쌩 잘 돌아갔어요. 그리고 동생이 하는 말이 절대 저수지 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수지엔 귀신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하니까 자기가 잘못 본 거라고. 저수지 근처 산 아래 그 그림자에 바글바글하게 숨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느낌이 다른 것들과는 좀 달랐다고 그래요. 무겁고 차가운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 그쪽으론 절대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모의 똥차댕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사연을 보면 흔히 말하는 귀신들의 행동과는 뭐라 그럴까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내용, 없는 줄 알았던 저수지에 사실은 있더라, 산 아래 그림자에 바글바글하게 숨어 있더라, 이 부분에서는 오싹하네요. 역시 저수지 했습니다. 밤엔 저수지 같은 곳이나 외진 곳은 안 가는 게 좋죠. 귀신보다 더 위험한 것들은 많으니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